안녕하세요. 어린이 조선일보 김소연 기자입니다. 에너의 오면은요, 만물상인데요. 함께 지문을 잘 읽어보고 문해력 쑥쑥 세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단부터 살펴볼게요. 지난 2월 중국이 10억 명이 시청하는 CCTV의 설득집 쇼에 휴머노이드의 안무가 등장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는요, 이족보의 인간형 로봇을 얘기합니다. 영화감독 장이모가 연출한 양봇이라는 공연에서 휴머노이드 16대가 사람 무용수 16명과 중국 동북 지역의 전통 무용인 모내기 춤을 춘 것이다. 로봇들은 손수건을 던졌다가 다시 받는 등 고난도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해 관객의 탄성을 자아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요. 이제 중국의 설 특집 쇼에 휴머노이드 16대 그리고 사람 16명이 중국 전통 무용인 모내기 춤을 췄다. 근데 이 모내기 춤이 되게 손수건을 던졌다 받는 되게 고난도 동작이 많은 그런 춤인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잘 수행을 했다. 그래서 기술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거를 느꼈다라는 게 1문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무용수는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만든 휴머노이드였다. 그러니까 로봇 무용수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봤던 그 16대의 휴머노이드가 유니트리가 만드는 로봇들이라는 거죠. 유니트리 창업자 왕싱싱은 이공대학 출신으로 세계 최대 드론 기업 DJI에서 기술자로 일하다 2016년 로봇 기업을 창업, 기업 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유니콘 기업으로 키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왕싱싱이라는 사람이 이제 드론 기업에서 기술자였는데 이제 그 드론 기업을 나오고 2016년에 로봇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 가치가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사족 보행 로봇이 원반 던지기 경기에서 운반 요원으로 활약을 해서 이목을 끌었다. 그래서 이 사족보행 로봇이 원반 던지기 경기를 하면은 원반을 멀리 던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가져오는 사람들을 로봇을 시키는 거죠. 그때 그 쓴 로봇이 이 왕싱싱이 만든 사족보행 로봇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요. 유니트 대표 창업자라고 할게요. 창업자 왕싱싱의 업적 아니면 뭐 스펙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왕싱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의 로봇 개발자로 성장했는지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로봇 기업 70만 곳이 세계 산업용 로봇의 50% 이상을 공급할 정도로 중국 로봇 산업은 압도적 경쟁력을 자랑한다. 중국산 휴머노이드의 생산 원가는 테슬라 옵티머스의 절반도 안 된다. 2035년엔 200조 원대로 급성장할 시장을 보고 이공계 천재들이 대거 휴머노이드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정리를 하면요. 중국이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50% 이상이다. 그러니까 거의 세계의 절반 이상의 로봇이 중국 거라는 거죠. 심지어 중국 로봇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이 테슬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에 200조 원대로 이제 로봇 시장이 성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공계 천재들이 이 중국 휴머노이드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하웨이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는 자율주행 자전거를 만들어 괴짜 발명가로 이름을 떨친 펑즈후이도 로봇 기업을 창업, 1년 만에 테슬라 옵티머스와 대등한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을 선보였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젊은 이제 이공계 천재들이 200조 원대로 성장할 시장을 보고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 펑주이도 그 사람 중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휴머노이드 산업에 뛰어들어야겠다. 그래서 뛰어들어서 벌써 테슬라와 대등한 수준의 로봇을 선보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이제 다음 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 최초의 로봇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로봇 21대가 참가해 하프 코스를 달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km를 달린 거예요. 원래 마라톤 완주가 49몇 이렇게 킬로미터 정도인데 절반 정도를 달린 거죠. 우승은 2시간 40분 42초를 기록한 탱궁이 차지했다. 키 180cm, 몸무게 52kg의 탱궁은 코스 내내 시속 8에서 9km를 유지하며 안정적 주법을 선보였다. 기술진은 인간의 마라톤 주법을 학습시킨 알고리즘 덕분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5문단의 경우에는요, 이제 마라톤 대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 지난 2월이죠. 올해 2월에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로봇 21대가 21km를 달렸는데 우승은 이제 텐공이 차지를 했다라는 건데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시속 8에서 9km를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인간의 마라톤 주법을 학습시킨 알고리즘 기술 덕분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은 인공지능 다음의 기술 최전선은 피지컬 AI라며 휴머노이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 최전선이라는 단어 어휘력 속속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전선은요, 가장 최의 앞전, 줄선에서 맨 앞에 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 둬야 될 것, 최우선과도 비슷한 단어인데요. 그것은 피지컬 AI다. 피지컬이라는 것이 이제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전선은 피지컬 AI라며 휴머노이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본 겁니다. 휴머노이드 기술의 승부처는 인간의 손을 얼마나 정확히 구현하느냐로 좁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휴머노이드의 중요성인데 손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현하는지. 아직 손가락 제어 기술이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전기 배선 작업을 할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다. 피지컬 AI 경쟁력의 원천은 생산 현장의 근로자 행동 데이터이기 때문에 세계 공장 중국이 어느 나라보다 유리하다. 여기에 수많은 이공계 천재가 양적, 질적으로 경쟁국을 압도하고 있다. 중국의 로봇 굴기는 가속도가 붙을 게 분명해 보인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요.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의 미래는 휴머노이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이거를 아까 최전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이 이제 바로 로봇의 손 기술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손 기술은 상당히 정교한 작업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많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인구가 엄청 많은 국가잖아요. 세계 2위에 달하는 인구 국가이기 때문에 근로자 행동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리하다라는 점이고요. 또 중국에 많은 휴머노이드 인재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로봇 굴기가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봇 굴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로봇 산업을 통해서 세계의 이제 강국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로봇 산업으로 세계 최대 강국으로 일어선다라는 것을 이제 로봇 굴기라고 이제 중국이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해력 쑥쑥 세 문제 풀어보기 전에요. 지식이 팡팡을 통해서 휴머노이드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형태를 한 것이라고 해서 휴먼이랑 오이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1867년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대체로 인간형 로봇을 의미하고요. 보통 이렇게 머리 하나, 팔 둘, 다리 둘.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 대칭.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접었을 때 똑같아야 돼요. 좌우 대칭적 신체 구조, 그리고 직립보행 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 휴머노이드 형태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 걷고 있는 휴머노이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해력 쑥쑥 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리 창업자 왕싱싱이 제작한 로봇을 기사에서 찾아 모두 적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다시 올라가서 유니트리가 만든 휴머노이드였다 라고 나와 있어요. 로봇 무용수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앞에 문단 보시면 2월에 설 특집쇼에서 이제 무용수, 이제 실제 사람인 무용수 16명이랑 휴머노이드 16대가 모내기 춤을 췄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든 그 로봇 무용수가 이제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로봇 무용수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만든 사족 보행 로봇이 이제 원반 던지기 경기에서 원반 운반 요원으로 활약을 했죠. 그래서 원반 운반 요원 로봇을 만들었어요. 두 가지가 기사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능숙한 손동작을 하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때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이는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기술의 승부처는 인간의 손을 얼마나 정확히 구현하느냐로 좁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유리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생산 현장의 근로자 행동 데이터가 이제 피지컬 AI의 경쟁력의 원천인데 이 중국이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세계 공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유리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근로자 행동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수많은 이군계 천재가 중국에 몰리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리한 점은 둘 다 중국이 인구가 세계 1위죠.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의 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 데이터가 많은 거죠. 많다. 이제 두 번째로 이군계 천재 인재들이 많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로봇을 활용해 새로운 공연이나 대회를 기획한다면 어떤 주제와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나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유와 함께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지금 중국의 경우 로봇 마라톤 대회를 이제 최근에 열어서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로봇 대회를 연다면 저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하면은 어떤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로봇 배달 대회를 열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휴머노이드들이 이제 어떤 집에서 떡볶이를 시켜야 해요. 그러면은 떡볶이 주문을 이제 해서 그 로봇이 떡볶이를 들고 동시에 한 5대 정도가 동시 출발을 해서 이제 로봇 5명이 배달을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5명이 배달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집에 도착하는 사람, 그 로봇이 이제 본선에 진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서 최종 우승자가 이제 배달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로봇 배달 대회를 통해서 한번 로봇의 기술을 발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저 말고 또 재밌는 의견이 있다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NI 오면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